살려주세요. 여기는 객. 신고가 접수됐지만 주소도 미처 다 부르지 못하고 전화가 끊긴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해 출동한 소방당국이 10여 분 만에 불길을 잡았으나 안타깝게도 두 아이는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안방 침대 위에 형은 엎드려 있었고 동생은 책상 아래에서 불길을 막아주려고 형이 사방을 이불로 둘러싸아 놓은 곳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10살 형은 상반신에 3도 중화상을 입는 등 전신 40%의 화상을 입은 채였고 8살 동생은 다리에 1도 화상을 입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 위급한 상황에서 동생을 살리려고 발버둥 쳤을 형의 모습 상상에 가슴 미어지고 화상보다 아프게 전이됩니다. 어른들도 갑자기 가족이 쓰러지면 119가 몇 번이냐고 물어본다는데 그 순간에도 10살 형은 119에 전화를 했던 겁니다. 사고가 나기 이틀 전부터 어머니는 집을 비웠다고 합니다. 10살 어린 아들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조리법은 라면밖에는 없었을 겁니다. 라면을 끓이려고 물을 올려놓고 깜빡해 불이 났는지 아니면 라면 봉지에 불이 붙어 다른 물체로 전이되면서 화재가 발생했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10살, 8살에 여리디 여린 꽃마운의 나이로 겪었을 화마의 현장에서 본능적으로 동생을 구하려고 자신을 내던진 형의 행동에 그저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고개가 숙여질 뿐입니다. 형만한 아우가 없다는 말은 먼저 태어난 형이 동생보다 보고 경험한 것이 많기에 이르는 말인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2년 먼저 태어난 형은 자신의 아니보다 동생의 생명을 살리려는 아비 같은 큰 생각을 품었던 것에 어른의 한 사람으로 자신을 뒤돌아보게 합니다. 운전을 하려면 반드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일정한 시간에 연수를 받아도 초보 운전은 모든 게 낯설고 두렵기만 할 텐데 하물며 부모가 된다는 것은 운전보다 훨씬 중요하고 막중한 책임이 뒤따르기 마련인데 부모 면허증은 아이들이 태어나 엄마 아빠라고 부르면 그것으로 대신하는 게 작금의 현실이라 기억해 봅니다. 선진국에선 아이들을 홀로 집이나 차량에 두는 것만으로 범죄에 해당되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 본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시스템이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확인해 줬다고 판단해 봅니다. 더구나 평온한 가정이 아니었고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갔음에도 제도적 미비점으로 돌봄 공백과 방임으로 이번 사건을 초래했기에 또래의 자식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혁신나눔재단에 따르면 이들 형제를 돕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온정의 손길이 보태지고 있다고 합니다. 적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까지 기부한 금액이 3천만원을 넘어섰고 인천 소방본부는 119원의 기적성금으로 치료비에 보태라고 500만원을 지원해줬다고 합니다. 정치권에서도 국가가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한 것이고 부모의 무책임이 큰 요인이었지만 그 문제를 떠나서 불이 난 상황에서 8살 동생을 지켜준 사람은 10살 형뿐이었고 이런 끔찍한 사건이 터지고야 우리 눈에 보였다고 여야 여성 국회의원 2명이 눈물을 흘렸지만 정치권의 반응은 사회의 온전과는 다르게 차갑게 식어만 가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차제에 7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급식지원 점검, 긴급지원 등 전수조사가 실시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대한민국 국가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오며 두 형제의 무조건 쾌차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